우리 아이가 갑자기 소리 지르고 울음을 터뜨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던 경험, 부모님이라면 다들 있으시죠?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속상하고 답답하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아이의 감정 조절,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문장 어떠세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는 자꾸 아이한테 화내지 마, 뚝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감정 조절이라는 건 감정을 억지로 누르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기술이죠. 그리고 이 중요한 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서 우리 어른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답니다. 그럼 대체 왜 화내지 마, 울지 마 같은 말이 아이한테 전혀 먹히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은요, 바로 우리 아이의 뇌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감정이 빵 하고 터지는 바로 그 순간에 아이의 머릿속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짝 들여다볼까요? 우리 뇌 속에는요,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감정 경보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이가 화가 나거나 엄청 속상할 땐 이 경보가 이미 삐뽀 삐뽀 하고 아주 시끄럽게 울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미 울리고 있는 화재 경보기한테 야, 조용히 해 소리친다고 경보가 꺼지나요? 아니죠. 아이의 뇌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바로 번역이에요. 아이의 감정을 멈추게 하려는 억압 대신에요. 아이가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을 우리가 말로 번역해 주는 거예요. 그만 울어 대신 정말 많이 속상했구나 라고 말해주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시끄럽게 울리던 감정의 뇌, 즉 편도체는 스르륵 잠잠해지고요. 이성적인 뇌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안정을 찾게 되는 거랍니다. 자, 이론은 이제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어떤 상황에서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유용한 3단계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딱 이 3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아이가 느끼는 복잡한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둘째, 감정이 터지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게 도와주고요. 마지막 셋째,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건강한 대안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바로 우리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핵심 열쇠예요. 두 번째 단계, 몸의 신호 가르치기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아이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 오, 야, 화가 나니까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는 것 같아? 또는, 주먹에 힘이 꽉 들어갔네? 이렇게요. 사실 감정은 갑자기 펑 하고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몸에서 먼저 신호를 보내요. 아이가 이 신호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 바로 건강한 대안을 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감정을 참아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물건을 던지는 대신 손을 꽉 쥐었다 펴보거나 소리 지르는 대신 나 지금 화났어 라고 말로 표현하게 하는 것처럼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감정 자체는 괜찮지만 표현 방식은 우리가 선택하고 배울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그 순간순간 대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을지도 몰라요. 바로 평소에 우리 어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아이의 감성지능을 위한 아주 튼튼한 장기적인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아이들은요, 정말 놀라운 관찰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보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훨씬 더 잘 배우죠. 예를 들어서, 엄마 지금 화가 나서 잠깐 심호흡 좀 하고 올게.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화내지 마라는 100마디 잔소리보다 이렇게 차분하게 자기 감정을 다루는 부모의 한 번의 행동이 훨씬 더 강력한 가르침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별표 5개짜리 원칙인데요. 바로 감정과 행동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화가 나는 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동생을 때리는 행동은 절대 안 돼. 이렇게요. 어떤 감정이든 다 괜찮다고 수용해주되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에는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거죠. 이 분명한 한계가 아이에게는 오히려 더 큰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감정의 폭풍 후 한가운데 있을 땐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뇌가 완전히 멈춰버려요.
이때 아무리 좋은 말로 설명해줘도 아이 귀에는 그냥 시끄러운 소음일 뿐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훈육과 가르침은 이 폭풍이 다 지나간 후에 아이가 완전히 진정되었을 때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아까 정말 화가 많이 났었구나. 다음에는 우리 어떻게 해볼까? 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거죠.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 조절 능력도 하루아침에 짠! 하고 생기지 않아요. 꾸준한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서서히 자라나는 감정 근육과 같거든요. 이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아주 긴 여정이고요. 부모는 그 여정에서 아이의 가장 훌륭한 감정 코치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이 성장 과정을 보시면 아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실 거예요.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은요, 나이에 따라 발달해요. 3살 아이가 감정을 주체 못하고 폭발시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7살은 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연습을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을 이해하면 우리가 조급해하는 대신에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려줄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노력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잊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목표는 아이를 그저 조용하고 말 잘 듣는 아이로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이 스스로 자기 안에서 나는 내 감정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어 라고 믿게 해주는 것. 바로 그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목표입니다. 오늘 아이가 또 감정을 터뜨린다면 이 마법 같은 문장을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가 정말 화가 났구나.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는 방법을 함께 찾아낼 거야. 아이의 감정을 온전히 인정해주면서도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결할 거라는 강한 믿음과 유대감을 주는 말이죠. 이 한 문장이 우리 아이의 감정 근육을 키우고 여러분과 아이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